더 아름답게, 더 오래오래 지켜야 할 우리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 지켜내자고요. 자,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또 상황이 더 좋지 않아져서 예,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또 JIBS 뉴파워 FM 스튜디오는 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면서 소독하고 또 지키며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는 라디오로 함께 방송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슬기로운 환경생활.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오늘 제목은 과학이 증명하는 기후변화 뭐 이렇게 아, 잡아봤고요. 과학이 증명하는 기후 변화. 예. 네. 과학적 사실로서의 기후변화 이야기는 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네. 처음 나왔던 10월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조금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네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사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는 왜 우리가 친환경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네.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친환경 행동을 해야 하고 슬기로운 진짜 환경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 네. 우리 살면서 증거 있어? 이런 거 되게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캐치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현재 기후변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거, 그건 뭘까요? 예, 우리가 현재 각종 언론이나 뭐 인터넷 등에서 보고 듣는 기후변화는 심각한 네.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기후가 변화했다는 의미보다는 네. 이것이 문제이고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요. 네네. 근데 이러한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쟁점이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바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인데요.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미래의 기후변화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오늘 내일의 날씨조차도 예보가 틀렸다고 막 난리를 하는데 50년, 100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좀 약간 과학적 불확실성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듯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말, 사실 오늘 내일 날씨도 우리가 잘 예보가 틀릴 때도 있고 그런데 100년, 네, 미래 예측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지금 또, 보여주는 증명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급격한 변화라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주장이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지요. 물론 지구는 인류 이전의 시기에도 자연적인 기후변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빙하기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몇 도 정도 낮았을까요? 몇 도나 낮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낮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네, 많이 네. 낮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약 13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는 좀 더 따뜻해가지고 16도인데요. 네. 전 세계 평균 기온도 위도에 따라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겠죠. 그런데 빙하기 시기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6도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6도밖에 안 낮았는데 빙하기라고요? 예. 빙하기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걸쳐서 나타난 기후변화였는데요. 네네. 하지만 인류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약 200년, 300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 100년간 약 1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걸 좀 제가 봤던 자료들 중에 좀 재밌게 좀 표현한,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좀 흥미롭게 표현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29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였냐면, 연못에 수련이 있는데요. 연못의 수련이 매일 2배씩 연못을 덮으면서 자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30일째 되는 날에는 연못 전체를 완전히 덮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수련은 언제 연못의 절반을 덮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29일이지요. 29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연못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30일은 바로 전날이죠. 하루만 지났을 뿐인데 한계 상황은 닥쳤다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한 게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연못을 반 정도 수련이 덮었는데 하루 만에 전체 다 덮어버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한계 되다르면은 그런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한 29일 동안 반을 덮었으니까 앞으로 한 29일은 더 있어야겠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 만에. 와, 그거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게 확 와닿습니다. 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학자가 29일이라는 책을 통해 꼬집었군요. 네. 어머 세상에. 조금 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있습니다. 일명 그런 학자들을 기후변화 회의론자, 지구온난화 회의론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지요. 네. 앞서 설명했듯이 미래의 기후변화 현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굳이 멈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네, 자본의 논리입니다. 네. 기후변화 회의론을 지지하는 세력은 거대 산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 회의론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약 3%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회의론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계와 산업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들을 보다 보니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고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건데요. 네. 과학적 분석 방법에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산업계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상상에 그런 걸로 자료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대로 이제 주류 기후변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과학적 자료에도 분명 허점은 있습니다. 네네. 방법론적인 좀 오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 그래프는 과거 1000년간의 지구의 온도를 분석한 그래프였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운동하는 하키의 스틱처럼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키 스틱 그래프. 네. 이것은 이제 빙하의 코어, 땅속에 있는 빙하의 코어나 산호의 생장 나이테 등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분석 방법에 오류가 있다라고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물론 결과는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네.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이 연구 결과가 심각하지는 않다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회의론자와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연구자들 간에 이런 이제 논쟁거리들이 있군요. 물론 이제 이런 허점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위기라는 거는 다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후변화가 이 사실이다. 기후변화 이제 위기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구 온도 상승을 보여준 하키스티 그래프랑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산화탄소의 농도 상승을 보여주는 킬링 곡선이 네.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외에도 최근으로 오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평균 기온의 상승, 예, 그게 아주 두드러지고 있고요. 거의 매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제 나사에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을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가 수집돼가지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분석된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자료가 구비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조사 자료인데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이 역대 가장 높은 기온 1, 2, 3위를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고 네. 매년 이게 갱신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심각하게 이제 사실 영향을 주는 게 우리 환경에 주는 거잖아요. 예. 네. 예, 이게 단순히 기온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빙하. 빙하가 녹는다는 건데요. 네.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이렇게 발표한 게 폭염이 지구의 빙하 지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시베리아는 이제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인데요. 예, 최고 예. 기온이 예. 세상에. 물론 여기도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긴 네, 하는데 네. 너무 심각한 거였고 이 지역은 이제 겨울에 최저 기온이 평균 영하 49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원래부터가 좀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38도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하네요. 와, 아무리 시베리아라도 이제 여름과 겨울은 있긴 한데, 예. 와, 최저 겨울의 기온이 영하 49도인데, 최고 여름에 38도까지 오르는, 예. 너무 이게 진짜 급격하게 극단적 온도차를 보이니까 생명계나 이런 사람이 사는데 너무 힘들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문제들도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북극의 빙하는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네. 먼저 보면은 빙하의 두께와 연식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네. 하는데 오래된 다년생 빙하와 네. 짧은 단년생 빙하의 차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북극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어서 네네. 빙하 면적이 줄어들었다 늘었다를 반복합니다. 음.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에 너무 많은 빙하가 녹아버리면 겨울이 되어서 다시 얼어도 두께도 얇고 강도도 세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만 따뜻해져도 금방 다시 녹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점점 빙하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이거를 경고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그런 빙하의 면적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다년생 빙하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제 이게 빙하가 녹을 때 서서히 녹으면서 면적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깨지면서 녹는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어떤 박사님이 사탕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사탕을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입안에서 살살 녹여서 먹으면 아주 오래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번 깨물어가지고 사탕이 이제 조각나서 부서지면 훨씬 더 빨리 녹아서 없어집니다. 현재 빙하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조각조각 부서진 빙하들이 햇빛을 받는 면적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좀 빨리 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빙하 얘기 조금 더 한다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는 많은 온실가스가 묻혀 있어서, 이게 녹으면은, 이러한 온실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지구 시스템에는 이제 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예측도 어렵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빙하 얘기한다고 하면은, 빙하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합니다. 하얀색이 우리 좀 빛을 반사를 잘 하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다를 통해서 지구에 흡수돼요. 이제 기온을 더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온 상승이 단순하게 지구 온난화를 발생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돼가지고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들이나 근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확 와닿으면서 갑자기 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대응도 하고 있는 거죠, 인류는. 그럼요. 네. 네. 그 용어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뭐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라고 네.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을 뜻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탄성력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근데 이 용수철의 탄성력을 한계치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고장나는 풀어져 거죠. 버리죠. 네, 고장나버리는 거죠. 뭐 이제 비슷한 용어로는 이제 지구의 자연 정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는 자연적으로 이미 원래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염물질이 좀 배출이 되더라도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정화를 하게 되는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연 정화 능력을 벗어난다면 지구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아예 되겠죠. 다 망가져 버린다. 네. 아.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현재 티핑 포인트, 뭐 자연 정화 능력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를 2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2도? 기온 상승을. 네. 기온 상승 2도 정도로 얘기하는데, 티핑 포인트, 뭐 자연 정화 능력 뭐라고 하더라도 2도가 아마 그 한계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이더라도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아마 지구가 자연적으로 정화되어 가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2도가 넘게 되면 100년이 훨씬 지나도 지구는 되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아예 되돌아가지 못한다. 예. 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직 1도의 여유는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예측이 2도일 뿐인 거지, 더 빠를지 뭐 더 늦을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전 세계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이제 나라들이 모여서 한 거에서는 네, 2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1.5도로 우리가 제한을 하자라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도 정도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2도 정도 한계치를 보고 있지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뭐 그린 뉴딜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제주도도 탄소 없는 섬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 개개인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더 기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죠? 오늘 우리 첫눈도 봤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눈을 못 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요. 아직 기회가 있다 희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렇죠. 18세. 어린 우리 환경운동가. 18세의 환경운동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먼 훗날, 내가 할머니가 되어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우리의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이 기후위기에 대응도 하고 이 지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그 연설. 아니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행동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물음 우리 각자에게 오늘 좀 남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슬기로운 환경생활 오늘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